노화를 재설계하는 방법 제2부에서 2019년 여름에서 열린 노화 장수과학 논의 참석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운동선수가 심박수를 측정하여서 운동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생물학적인 노화를 조작해서 건강과 웰빙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 최적화 지침으로서의 생물학적인 노화 척도. 약 10년 전에 캘리코와 휴먼 롱저버티 같은 활기찬 기업들이 설립된 뒤로 이 산업 분야는 팽창을 거듭해왔다. 장수에 대해서 건강식품들이 많이 일조를 했다는 거죠. 수년 동안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화 개입 검사, 동물 명예의 무언가를 우리의 노화를 늦춘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더 다양한 유전형과 인구 통계학적 및 환경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더욱더 사람 자체를 과학으로 연구하여 발견한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유전자 측면으로도 행동 측면으로도 본래 훨씬 더 다양할 뿐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노화 개입의 효과를 알아내고자 할 때에 직면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노화를 대리한다고 보았던 수명 같은 척도들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주 오래 산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수명 실험을 하려면 늙은 사람들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입 실험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들보다도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실험을 해야 한다. 해결책이 있을까? 바로 신체 나이라는 척도를 쓰는 것이다. 실시간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써서 개인, 조직, 더 나아가서 세포의 노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입과 행동의 영향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고 수십 년에 걸쳐서 해야 할 임상시험을 몇 년이나 심지어 몇 달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과학자들이 건강과 장수의 비법을 발견하거나 FDA가 약물의 승인 여부 시 노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할 때까지 우리의 노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운동 실력의 자리로 돌아가서 현재 운동선수에 관한 조언 중에서 상당수는 딱히 연구실에서 발견한 사항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많은 수는 운동선수가 또 코치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것들이다. 훈련을 하는 동안에 하나하나 조금씩 바꾸면서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내므로써 점진적으로 방식을 조정해 나간다. 바꾸었을 때 성적이 나빠진다면 운동선수는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어릴 때 친구들과 눈 감고 방을 돌아다니는 놀이를 하던 기억이 난다. 술래가 다가오면 우리는 가까워 다른 방향으로 가면 멀으라고 외쳤다. 운동선수는 가까워 대 멀으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최근까지 우리가 이를 판단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매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방법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신체 나이 척도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체 나이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노화를 늦출 방법도 스스로 검사할 수 있다. 아무 덧나는 사람들한테 직접 나서서 무작위로 실험을 해보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못하니까. 대신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대다수는 건강하지 못한 식단과 비교해서 건강한 식사가 무엇인지 대체로 감을 잡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동물연구와 인류 집단을 관찰하는 역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시행착오 방식은 최적의 접근법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 노화 조작은 시행착오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추가로 도움을 줄 만한 것이 곧 등장하고 있다. 나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각 개인의 생물학적인 노화를 늦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예측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노화 척도는 개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엿보게 해줄 뿐 아니라 개선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행동이 개인의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하고자 한다.
2019년 뉴욕에서 휴머니티 조직에서의 피터 워드와 마이클 기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 방식을 일종의 노화형 웨이즈앱이라고 했다. 웨이즈. 현재 우리는 이 개념을 건강과 노화 쪽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건강 행동과 노화의 재설계를 논의하기 전에 이 부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짧게 다루고 싶다. 과학 지식은 역동적이다. 과학은 우리 세계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끝없이 탐구이며 따라서 우리의 세계 이해는 끝없이 진화한다. 불확실하고 연구 중에 있다라는 거네요. 6장 덜 먹기. 덜 먹기. 단명 단식이 또 좋다는 거죠. 노화 속도를 조절하고 건강에 오래 살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에 개입하는 영양 조절은 눈영이 가장 성공을 거둔 축에 속한다. 기원 350년경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건강과 영양의 질 및 양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말을 의뢰했다. 사실 식단이라는 영어 단어는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뜻의 그리스 DIT에서 나왔다. 히포크라테스는 수천 쪽에 들어는 젖을 곳곳에서 식단이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중에서 잠원집에서 그는 영양 과잉이 조기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은 온기가 거의 없으며 온기 생산의 음식도 거의 필요하지 않다. 너무 많은 음식은 지닌 온기를 꺼뜨릴 뿐이다. 또 그는 적절한 열량 섭취, 정확한 식사 시간, 식단 요소들 사이의 균형도 강조했다. 열량 제한의 과학적인 토대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고대 문명들에서도 열량 제한과 단식이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말이 떠들었지만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가 되었었다. 1909년에 이탈리아 과학자 카를로 모레스키는 열량 섭취 제한이 생지에게 의식된 종양의 성장을 지체시키거나 심지어 중단시킬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1917년 한 연구진은 영양 부족으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쥐 암컷들이 정상적으로 먹이를 공급받은 암컷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는 듯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연구진은 원래 영양 섭취가 수명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이 결과는 다소 우연의 산물이었다. 에드나 페리는 유명한 예일 미식 축구장을 설계한 토목공학자 페리의 딸이었다. 그녀는 에서 일하다가 열량 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 겨우 2년 뒤에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두 사람은 지의 열량 섭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트립토판과 라이신이라는 두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임을 밝혀냈다. 이어서 그들은 식단의 라이신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설치류의 성장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라이신 농도가 낮으면 성장이 지체될 수 있었다. 나중에 식단에 라이신을 다시 추가하면 더 뒤에서 성장이 재개될 수 있었다. 또 그들은 이 방법을 써서 말린 원이나 젖당, 소금, 돼지기름 같은 다양한 성분이 포함된 먹이를 주면서 쥐들의 성장과 생존율을 비교한 끝에 비타민 A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이 열량 제한이 수명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고단백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 저지방 식단 등 다양한 식단이 성장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는 실험을 통해서였다. 1935년 미국 생화학자 크라이브 맥케이는 코넬 대학교의 두 저명한 동물 영양학자 메리 크루웰 공동으로 열량 제한이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으로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 획기적인 연구 결과는 처음에는 외면을 받았지만 오스본 맨델필의 발견으로 재확인되었고 에너지와 노화 동물에게서 나온 결과는 논박의 여지가 없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먹이 섭취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살아있는 체계가 활동하면서 필연적으로 쌓이게 되는 손상을 에너지를 써서 수선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현상은 언뜻 볼 때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효율적인 에너지 공장이고 추가로 얻는 자원을 모조리 유지관리 활동하도록 최적화해서 있다면 들어맞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생성할 유용한 에너지의 양에는 상한 즉 천장 효과가 있다. 우리 식사량이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남는 양은 폐대근에 저장되거나 또 식량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도록 간이나 지방세포에 저장된다. 이는 우리 조상들을 생존하게 해준 탁월한 체계이지만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영양소를 분해하고 전환하고 또 저장하고 재방출하는 데는 에너지가 들며 게다가 손상 축적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열량 제한을 택하면 우리는 이 체계를 훨씬 덜 이용한다. 이 균형의 다른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이용 양상과 관련이 있다. 과학자들은 열량 제한이 몸속에서 에너지를 본래 주로 쓰이던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리고 질병을 줄이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리는 노력은 다른 중요한 의문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연한 인간 실험. 바이오스피어2 연구시설은 애리조나 남북 사막 한가운데에 지어진 강철과 유리로 된 돔이다. 자, 병리학. 바이오스피어2라는 축소판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개인당 하루에 평균 2,500칼로리를 섭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6개월 동안의 그들의 열량 섭취량은 하루에 1,784칼로리로 줄었다. 애리조나 하늘이 비치는 유리 안에서는 산소 농도 감소, 사회적인 갈등, 국가를 옮기는 곤충의 사망 등 온갖 문제들이 생겼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성공한 듯 했다. 현재로서는 그들이 바이오스피어2에서 지내는 동안에 겪었던 열량 제한이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바로 이 문제를 골치 앓고 있다.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고 부르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무작위, 사람이 열량 제한을 통해서 동물들에게서 관찰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중요한 것이며 과학자들은 답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첫 단계로서 우리에 가까운 친척인 다른 영장류를 살펴보았다. 영장류는 생쥐 같은 모형 동물보다 진화적으로 인류와 더 가깝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유전, 생리, 심지어 행동 측면에서까지 공통된 특징들이 많다. 사람을 연구할 때 그런 통제가 불가능하다. 배고픈 원숭이. 1980년대 말에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2건의 열량 제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발표 당시까지 열량 제한 식단을 한 원숭이는 80%가 생존한 반면에 대적은 50%만 살아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열량 제한 식사를 한 원숭이들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상당히 더 건강해 보였다. 이 집단은 심혈관 질환, 암, 동엽병의 발병률도 상당히 더 낮았을 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뇌 위축도 더 서서히 진행되는 징후를 보였다. 사실이었다. 사이언스는 열량 제한이 원숭이에게 효과가 있다면 유전 체계의 93%가 같은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 데이터로부터 나타난 한 가지 흥미로운 추세는 비록 수명에는 영향이 없는 양 보여도 건강수명은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사실 늙은 원숭이들을 살펴보니 열량 제한이 트리글리세라이드, 혈당, 콜레스테롤 같이 대사 건강의 구성 요소들을 바이오스피어2 일원들에게서 관찰된 것과 비슷하게 개선하는 듯했다. 열량 제한 원숭이는 더 오래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고 중위 건강 수명은 약 2.5년 증가했다. 그 연구에서 열량 제한이 원숭이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관찰되었다. 사실 두 열량 제한 집단은 수명이 비슷했다. 큰 차이는 대적원에서 나오는 듯했다. NIA에서 중위의 수명이 29.1년인 반면에
UW에서는 겨우 25.9년이었다.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은 양적 원숭이의 특징이 달랐다는 것이다. NI의 연령 제한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원숭이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쪽 집단은 이른 나이부터, 다른 집단은 더 늦은 나이부터 연령 제한을 시작했는데 반면에 UW에서는 모든 원숭이가 약 8살 붉은 돌 원숭이가 성숙할 나이인데 그때부터 개입을 시작했는데 또 원숭이들이 온 곳들도 달랐다. NI에서는 전 세계 몇몇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원숭이들을 활용했는데 혈통을 따지면 인도와 중국 양쪽에 유리한 원숭이였다. 이러한 혈통의 차이는 두 연구의 유전적인 배경에 상당한 차이를 나는데 흥미롭게도 앞서 생적에서 나온 데이터는 연령 제한의 효과와 먹이 부족을 견디는 수준이 유전적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두 연구 사이의 세 번째 차이점은 먹이의 조성으로 귀결되며 아마 이 차이가 가장 컸을 것이다. 먹이. 양적 원숭이 실험에서 식단 조성 차이는 한쪽은 연령 제한이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다른 쪽은 없다고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양적 식단에서 자당 같은 것들의 함량은 큰 차이를 보였다. 자당, 설탕은 2당연대 포도당 한 번자와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먹였을 때에 필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 세포는 제 기능하려면 포도당을 끊임없이 이용해야 하는데 필요한 양보가 지나치게 많으면 포도당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서 곧 이용될 수 있도록 간과 근육에 저장되거나 지방산으로 전환되어서 지방 조직에 저장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사람의 연령 제한 경험은 있는가? 1990년대에 연령 제한법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마이크는 살상 시간과 돈을 헛되이 날리면서 거의 10년을 보낸 뒤에 당시 유행하는 식사법, 고탄, 저지방, 저단백질 식사법, 또 그래서 탄수화물 40%, 30% 지방, 30% 단백질에서 얻으라는 것을 옮겼고 이었고 전 유사 연령 제한 식사법을 실천했다. 마이크는 곧 시야르 옆에 발견되어 회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이었고 이사회 위원이 되었다. 2000년대 초에 그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노후와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대표 여러 회원들의 사례가 언론에 실리면서 그 방식을 실천하려는 대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그 무렵에 UW 영상유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분위기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마이크는 그 뒤로 NI의 원숭이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라파마이신 같은 약물이나 단식 같은 식이요법의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나옴에 따라 그 열기가 쇠퇴했다고 말한다. 마이클은 전통적인 기준에서 저체중이라고 분류될 경계 수준에 속하지만 각종 검사 결과를 보면 건강한 듯하다. 혈압이 낮고 뭐 등등 질병 없이. 그러나 앞에 말했듯이 다소 극단적인 이 식사법을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의 혜택을 연구할 때 이게 연구할 때의 문제점은 마이클 같은 이들이 평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음식을 배불리 먹으려는 성향을 극복하려면 엄청난 수준의 인내심과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이클 같은 사람들은 노후를 맞게 두고 단호한 결심을 통해서 이런 먹으려는 충동을 이겨낸다. 허기까지도 견딘다. 이렇게 스스로 연령 제한을 하는 이들은 내의 간청을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압력까지도 견뎌야 한다.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어려움이네요. 대조군에서도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70세 생일에 이자벨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겨우 49.5세라는 소식을 선물로 받는다. 물론 받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70세인 사람이 정말로 신체 나이가 20년 이상 더 젊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노화 속도 감소가 시간이 흐를수록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전의 이면, 하지만 더 나이 든 사람이 어떨까? 늙은 사람과 영양 부족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연령 제한을 받는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안 좋은 변화는 더 있다. 마이클 레 같은 사람들은 연령 제한이 안겨줄지 모를 잠재적인 혜택을 위해 허기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연령 제한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도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10에서 25%덜 먹으라고 설득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식을 장려하기는커녕 과식을 막는 것조차도 어렵다. 마이클을 비롯한 시어의 협회의 회원들처럼 장기간 연령 제한 식사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려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이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노화를 늦추고 주요 질병을 예방하는 혜택을 주는 다른 방안들도 있다. 사실 연령 제한의 혜택에 근접하거나 그 혜택을 사실상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첨단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